아빠는 연구도 잘하고 기계도 잘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빠는 딸기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딸기 먹잖아. 전북에 살다 오늘의 주인공. 새콤달콤 딸기와 함께 행복한 귀농일기를 써가는 최희진 씨를 만나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겨울은 바쁜 계절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딸기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딸기 농사 8년차 희진 씨의 손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딱딱이 좋게 익었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다 딸기밭이에요? 네, 저희가 여기 전체 다 딸기밭이에요. 신선함이 중요한 과일인 만큼 수확은 오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주인공. SOS! 지금이요, 바로. 네, 감사해요. 희진 씨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은 우르르방 식구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꾸 올라가라 해. 여기 딱 하나씩 딱 잡아 자리. 연시야 여기 이쪽으로 잡고. 우르르방은 남원의 귀농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요.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옵니다. 언니 딸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야, 좀 하자고. 진짜 그냥 맛있다. 일을 조금 해주고 그냥 배를 다 채우고 가냐. 배를 다 채우고 가. 아이고 일당에서 따면 되지 뭔 걱정이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이 비닐하우스를 씌워야 되는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비닐을 같이 씌워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 3년? 언니 3년 됐나? 부르면 그냥 와요 다. 그냥 부르면서 오고 서로 또 도와야 되니까. 시골 애로상 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8년 전 살림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마련하고 남편과 100일 된 딸 희진 씨, 세 식구는 남원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설계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조경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나무를 만질 때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를 한번 키워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내려오게 된 거죠. 농사 초보가 겪는 어려움을 알기에 자신의 경험담도 아낌없이 알려주는데요. 딸기 딱 9월달에 심고 10월달에 이 딸기밭 전체가 노란해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 망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행히 찾아가지고 잡아냈잖아. 근데 그 해 딸기가 대박 났어요. 저희가 첫 해에 농사도 대박 나고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2년 차부터 계속 망하고 한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그 땅 얻으면 농사 망해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년 동안 망하고 사람들이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딱 5년 차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분들의 다시 응원이었죠. 그분들이 우리가 하우스를 하고 싶습니다. 뭐 딸기 농장을 짓고 싶습니다 할 때 서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5년 차에 다시 일어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꾸준히 가고 있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돕는 손길. 사람들의 값진 위로는 희진 씨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기 마을에 체조하러 가고 있어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농사도 잘 짓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요. 지금 어머니들하고 또 만나는 시간도 가지려고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돼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리랑 소리랑 진짜 나왔네. 귀농귀촌의 성공한 삶은 농사의 성공이 아닌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 말하는 그녀. 주민들에게 받는 사랑 덕분에 오늘도 희진 씨는 행복합니다. 그전에도 이제 주생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 돼지마을 어머니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제가 진짜 정착할 곳이 돼지마을이라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어요. 보면 좋지요. 삭삭하고 좋고 동생이고. 아이 많이 예뻐지고 진짜 축하하네. 이거 동네 온다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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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할아버지. 사탕 할아버지. 희진 씨의 친화력 보통이 아니죠. 마을분들하고 많이 친하신가 봐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가족처럼 딸처럼 며느리처럼 다 대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내내 푸른 살면 잘 돼. 아, 잘 됐어요?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녀는 대지마을 어르신들에게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 농사 안 짓는 거 알고 그냥 이거 다 그냥 먹을 거 저녁에 또 맛있게 먹게 생겼네. 젊은 부부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게 너무나 예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뭐든지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희를 좀 좋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친자식처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마음에 그 정말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또 계속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가볼게요. 네. 귀농 후 부부의 삶에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 땡기지 말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렇게 딱 하고 안녕하세요 슝 하면 돼. 나도. 아이들을 볼 때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자연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도 쉽게 만질 수 있고 뱀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뱀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곧 자연하고 같이 동화가 됐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해요. 채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너무 좋은 학교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걔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 오는 게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지금도 보면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행복합니다. 두툼한 점퍼로 단단히 채비를 마치고 네 식구가 밥마실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요. 울지도 못하겠다. 한 개씩이라도 드시라고. 신명난 장단이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북을 잡은 남편도 판을 휘어잡던 놀이꾼 아내도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깁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로 좀 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따라가는데 도저히 힘들겠네. 못 따라가겠네. 주생면 농악단은 농사 실패로 시리에 빠진 부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귀농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적응할 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너무 이거를 많이 즐겼어요. 사람이 참 예의도 있고 부침성도 좋아가지고 형님들 마음이 서서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지역 주민이 다 됐습니다. 옛날엔 채우 없고 쳤지만 지금은 채은이, 채우랑 자 갑시다. 마을의 일원으로 귀농 기촌인들의 멘토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로 사는 부부. 부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이 시골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되기 위한 체험 테마파크를 하나 갖는 게 자그마하지만 큰 얼토당토 않는 꿈입니다. 농부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헐값이 아니고 제값을 받으면서 좀 판매하는 제가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농부들한테 저는 큰 힘이 되는 완전 최고의 여장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자연은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연과 사람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전하며 살고픈 부부. 앞으로 펼쳐질 새콤달콤한 부부의 삶을 기대합니다.
슈퍼 루키가 나가신다. 강력한 슈팅, 저돌적인 돌파. 달려라 하면 솟아라 축구 꿈나무들이여. 오늘의 목적지는 함양군 읍내에 자리한 생활체육공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19 동계 전지훈련을 떠나온 전국 여자중학교 축구팀입니다. 화이팅! 네, 5, 6, 7, 8. 우렁차게 시작한 아침 훈련. 매년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여기 그 관계자분들이나 군수님 비롯해서 이제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시고 그냥 고향처럼 그렇게 해주시니까 계속 찾게 되는. 이제 대회 경기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겁니까? 포항에서요. 추운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함양. 2009년도부터 저희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남원으로 전지훈련 왔다가 남원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함양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게는 10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날은 훈련 겸 친선 축구대회가 있는 날. 오케이, 그걸 그렇게 따라 나오냐, 골키퍼! 지금 어떤 훈련하는 거예요? 조합 플레이 훈련이요. 아이, 웅지. 한시도 한눈 팔 수 없다. 내가 움직여야지 얘도 준비권 할 거 아니야. 내가 다 받아줘야지. 얘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 미드필드하고 포워드까지 슈팅까지 연결되는 슈팅 전술을 하고 있어요. 시합을 앞둔 만큼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하게 임하는 선수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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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잘해야 이런 성적이 나오니까 또 잘 뛰고 해야 또 1년 동안 계속 게임에 뛸 수 있고 하니까 치열하죠. 자리 싸움이 치열한 거죠. 특히 축구에서 중요한 포지션인 골키퍼. 왜 골키퍼 하셨어요? 저요? 예. 공 막는 거 좋아해서. 몇 학년입니까? 이제 중1 올라가요. 기본 중의 기본, 축구와 끝매기 정도는 이제 식은 죽 먹기. 내가 그냥 안 풀려요. 언니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코치님이 그렇게 언니들이 알려줬어요. 글쎄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워너비 선수는 뉴기우? 손흥민이요. 자기만의 그러면 개인기 같은 게 많아서. 미래의 박지성, 손흥민을 꿈꾸며 강한 투지와 기술을 연마하는 선수들. 동계훈련이라는 게 2019년도 한 해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1년 시즌을 가늠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훈련 나오는 거죠. 이제 선수들의 기량을 중간 점검해 볼 시간. 먼저 개회식이 시작되고 고생한 만큼 또 반드시 자기 걸 만들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올해는 좋은 성적도 내고 성적도 내고 부상을 당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무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친선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선수대표 이시연. 든든히 먹어야 큰일을 해내는 법. 참가팀 전원에게 함양 특산물 쌀과 사과를 전달했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가끔 그 선수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내친 김에 드리블 실력까지 공개. 우리 전국에 있는 여자 중학교 선수들이 우리 함양을 찾아서 이렇게 훈련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선수들 또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 함양은 축구의 고장으로서 우리가 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뒷바라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양에서 전준을 하고 또 그 결과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축구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다치고 서로 배려해주고 레스펙 해주고. 너무 흥분을 하다 보면 상대를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다치면 한 2019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안 다치게 할 미리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동전 던지기와 함께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예선전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기다려. 올라와, 민지야, 너네 올라와야지. 세연아, 너 어디 가냐, 세연아. 야, 무책임하게 하지 마. 패스 그리고 뭐야? 패스 그 다음에 뭐냐고. 움직임해야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괜찮아, 해봐. 지금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하면서 꼬일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한편 축구장 귀퉁이에 경기 보려고 왔는데. 경기 보려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한경 화이팅! 야, 설다은이, 너 코너킥 아까 돌아다니 몇 개째라는 거야, 임마? 예, 교체됐어요. 속상하시겠네요, 아버지. 아니, 속상은 안 해요. 일단 뛰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그 사이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볼을 잡을 때도 아니고 수비를 잡는데도 안 따라가잖아요. 네 맨투맨을 정해줬는데도 걔를 놓치고 공만 보고 있으니까 걔한테 계속 연결돼가지고 볼 맥을 읽어버리면 그걸 다 끊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라고. 움직이면서. 아쉬운 건 선수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 분위기 올려서 나가자. 할게. 서로 말해야 나가자. 조용히 할게. 언니야! 그래! 전반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공격과 슈팅을 선보이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 패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래 남자 선수들 못지않은 맹렬한 플레이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 그럴 때마다 속상한 건 누구보다 선수들 자신. 축구 내려. 축구요? 이기면 재밌잖아요. 키가 컸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요. 엄마. 집을 못 가서. 일반 학생들이 못 갖는 거. 예. 한참 논란인데 윗사람들 공경할 줄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해. 일단 축구를 떠나서 오빠 되고 싶어요. 진짜 오빠 되고 싶어요. 어른 20세. 아직은 작고 어릴지라도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달리는 선수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우리 함양에 전지훈련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에 많이 오셔서 좋은 훈련을 하고 많은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새로운 계획들로 활기차게 시작한 새해. 올해도 어김없이 마음속 큰 결심을 세워보지만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건 느낌적인 느낌뿐인 걸까?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싶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싶어요. 올해는 꼭 살 뺄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떤 운동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새해 다짐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운동. 영원한 숙제이자 새해 단골 목표인 이 운동이 요즘 색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데. 너무 좋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작심삼일을 평생 계획으로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줄 이색 운동. 두 눈 번쩍이게 하는 색다른 운동들을 지금 만나보자. 작심삼일 없는 새해
운동. 올 한 해 몸짱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이색적인 운동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특히 체력 약한 주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운동이라고. 진짜 최고예요. 온몸이 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근육도 생기고 근력도 생겨서 최고예요. 근력 키우기에 가장 좋다는 이 운동에는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있었으니 바로 요 수중 매트 되시겠다. 자, 매트 가지고 제자리에 올려놓으세요. 물 위에 수중 매트를 띄우고 이내 하나, 둘 몸을 싣는 사람들. 마치 요가를 연상케 하는 이 운동의 정체. 궁금하다, 궁금해. 이거 물 위에서 하는 아쿠아 플로트 핏이요. 일반적인 수중 운동과는 다르게 수면 위에 매트를 띄워 그 위에 다양한 피트니스 동작을 선보이는 아쿠아 플로트 핏. 요가처럼 우아한 동작부터 근력 운동의 필수 코스인 코어 동작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운동이다. 아쿠아 플로트핏은 물 위에 매트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피트니스 동작과 필라테스 동작을 결합한 신개념 수중 운동입니다. 물 위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균형 감각. 그러나 물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쉼 없는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요 척추질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쿠아 플로트핏. 덕분에 재활 운동으로도 손색이 없단다. 제가 50대가 지나니까 하체에 살이 많이 빠져갖고 이것을 플로트핏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 계단 오르는 것도 좋고 등산하는 것도 좋고 되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벌써 한 10kg 가까지고 운동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아쿠아 플로트핏. 이렇게 격정적인 동작들로 1시간 동안 온몸을 괴롭히고 나면 건강만큼은 레벨업 된단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물에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밸런스도 좀 생기고 근력이 좀 부족했는데요. 근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흔들리는 매트 위에서 하니까 이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고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개념 운동으로 몸을 좀 풀었다면 이번엔 온몸의 살을 후덜덜하게 빼줄 차례. 언니 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추운데 너무 좋아요. 안 추워? 얼마큼?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춥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 모름지기 다이어트라 하면 후끈후끈 열을 내야 정답인 것을 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곳에 들어가시면 온도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뭐라고라? 영하 180도? 가뜩이나 추운 이 겨울에 혹한의 추위에 뛰어든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다이어트와 추위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영하 120도에서 최대 180도까지 떨어진 캐빈 안에 신체를 3분간 노출시켜 극저온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냉각 사우나 형식의 테라피입니다. 일명 냉각 사우나라 불리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핫하디 핫한 다이어트로 자리 잡은 크라이오 테라피. 10분도 아니요. 단 3분이면 칼로리가 쑥 빠진다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겁이 좀 나긴 하는데 살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무언들 못하리. 비록 엄돈설화를 뛰어든 혹한이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이쯤이야 감내할 수 있잖아요. 맞죠?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2분 남았어요. 네.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혹한의 추위. 그 속에서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히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는데 끝이 나고 나면 안정은 필수. 체온이 낮아진 만큼 다이어트는 대성공. 하고 나니까 허리 통증이랑 어깨 통증이 좀 많이 시원해진 느낌, 그런 느낌 들고요. 면역 체계 좋아진다고 하니까 건강에도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다이어트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하루 3분 투자로 한 달에 지금 한 3kg가량 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다이어터들의 사랑은 물론 매일 부상과 싸우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도 큰 인기라는데 특히 피로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좋아서 운동선수들의 재활 테라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단다. 투수다 보니까 팔꿈치나 어깨 이렇게 뭐 염증이나 이렇게 찝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해보니까 되게 염증 치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한 효과도 좀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체중 관리하는 것도 되게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나면 또 다른 이색 운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어째 복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 수트만 입어도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신개념 운동 EMS란 말씀. 먼저 저주파 패치가 붙어있는 슈트를 입고 조금씩 저주파의 강도를 올리게 되면 어머 세상에 진짜 근육이 움직인다. EMS 트레이닝은 미세 전류를 해서 근섬유 촉진 운동을 시켜드리고 짧은 시간에 6,000칼로리 소비를 하는 그런 초고강도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고강도 하드 트레이닝답게 저주파로 근육을 자극하면서 격한 운동으로 근육의 강도를 높이면 그 효과는 배로 커진다는데 일단 코어 부분이 좀 약했고 허리도 안 좋았고 네, 다리 부분도 안 좋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네, 뭐 장근육이라든지 속에 있는 근육까지 네,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색 운동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운동은 바로 고개를 보듯 남성미가 뿜뿜 느껴지는 이것이라는데 이게 바로 마샬아츠 트래킹이라고 하는 무술입니다. 마샬아츠 트리킹, 그 이름도 생소한 이 무술은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와 가라데의 절도 있는 손기술, 그리고 기계체조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무술이라는데 마샬아츠 트리킹이란 태권도, 우슈, 카포에라, 기계체조, 무용, 댄스 등에서 제일 화려한 퍼포먼스들을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마샬아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요 음악이란 말씀. 특히 지난해에는 아시안게임의 이색 종목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술로 급부상했다는데 되게 일반적인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구기 종목 이런 거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일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좀 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독창적이고 화려한 동작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배울 때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화려한 기술들을 제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도 있고 했을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중간에 배나 무릎이 풀리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 올라오게. 더 올려, 더 올려.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으로 유연성과 근력은 높이고 퍼포먼스적인 동작들로 재미는 더한 마샬 아츠 트리킹. 올해 익스트림한 운동을 찾는다면 거칠지만 화려한 무술 마샬 아츠 트리킹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태권도랑은 또 다르게 새롭고 더 화려한 기술이 많아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강한 정신력을 얻게 되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책 볼 때나 이럴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타파 별나고도 특별한 이색 운동. 올해는 지루할 틈 없이 짜릿하고 즐거운 운동법으로 가장 핫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도시재생, 공간재생을 위한 노력은 때로 철거와 재개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은 사라지고 신축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공간재생의 전부는 아니겠죠? 여기 과거의 보스들을 간직한 채 새롭게 탄생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싱크대 공장을 안에 구경하기 힘든데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있는 이런 카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낡았다는 이유로 허물고 없애는 대신 오랜 시간 쌓여온 추억은 지키고 새로운 감각과 기능은 더한 곳. 이색적인 분위기와 감성으로 손님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는 곳. 추억을 머금은 핫플레이스, 공간재생 카페들을 소개합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간판도 없이 서 있는 정체불명의 건물.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저기 원래 싱크대 공장이었는데요. 뭐라고요? 싱크대 공장이요. 오늘 갑자기 커피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공장이냐 카페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에 확 띄는 녹색 바닥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구석구석 자재의 흔적들과 무거워 보이는 기계까지 여기 정말 카페 맞는 거죠? 여기는 1990년대 초부터 2017년대 말까지 싱크대 공장으로 운영이 되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기존의 공간을 살려서 커피숍으로 변경을 하는 거를 기획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싱크 공장은 1993년부터 무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싱크대 공장이었던 흔적들을 모두 없애지 않고 그 기록들을 10분 활용해 이색적인 분위기의 카페로 재탄생한 것이죠. 약간의 아이디어와 재보수가 더해져 손때 묻은 세월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 공간. 이렇게 공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토리가 그 기존의 카페 컨셉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했지만은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포항 시민들도 이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싱크 공장의 추억을 찾아라. 카페에서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줄 추천 포인트. 벽면과 서랍 등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 찾기. 공장 기자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 남은 나무 자재는 포토존으로 변신. 특이한 바닥 역시 기존 공장의 모습 그대로를 살렸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이시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보시고 특이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단골 고객들이 많으세요. 어느새 SNS 핫플레이스가 된 공장 카페. 맛있는 커피와 음료는 기본. 이색적인 인테리어 덕에 이야기거리도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카페가 된 공장을 찾은 손님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싱크대 공장, 싱크대만 주문했지 이런 걸 못 봤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어.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바닥이 되게 신기해서 사진 찍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싱크대 공장 안에 구경하기 힘든데 여기 안에 그거를 잘 살려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커피숍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커피 맛도 좋고요. 두 번째 공간 재생 카페를 찾아간 곳은 포항시 청림동. 그런데 눈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 세탁소? 너무나도 익숙한 옷걸이 그림까지 카페와 세탁소라니 이 조합 대체 뭐죠? 그 전에부터 세탁소 했는데 지금은 커피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카페 자리로 바뀌었는데 모습은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오래된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화사하고 아늑한 카페 공간이 반기는데요.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동네를 지키던 세탁소의 추억도 남긴 채로 청림동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네, 이곳은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는 저희 사회적 경제 개념의 카페입니다. 1층은 카페로 이용 중에 있고요. 2층 공간은 청림동 지역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 공유 공간입니다. 세탁소가 있던 자리라 그 이름 그대로 세탁소 커피라 불리는 이곳은 청림동의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선물했는데요. 카페를 만들면서 오래된 건물 외관과 내부의 흔적들, 그리고 세탁소라는 이름까지 남겨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청림동에 사회적 경제 카페가 생길 수 있게 후원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림동이라는 동네에 걸맞지 않게 화려하거나 어떤 외모에 너무 신경을 쏟아보게 되면은 이곳은 세탁소였는데 하는 청림동 주민들에게 어떤 낯선 이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또 간판도 세탁소라는 걸 유지한 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카페가 주민들 속에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탁소의 흔적을 찾아라. 놓칠 수 없는 세탁소 카페의 추천 포인트 들어갑니다. 내부와 분리되었던 계단을 고쳐 구조와 분위기는 살리고 가정집이었던 2층은 예쁜 공유 공간으로 벽면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1층 바닥면을 보시면은요, 옛날에 썼던 그 바닥 타일이 그대로 깔려져 있어요. 특히 손님들께서 오시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창틀을 보시면은 꼭 액자 같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창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익숙했을 공간이기에 그대로 보존한 공간들과 세탁소라는 이름은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추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봤을 때는 그 세탁소라는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이 동네에 이질감이 없는데, 이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됐고, 세련된 반면에 또 이제 세탁소라는 걸 잘 살려가지고 옛날 모습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또래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이런 카페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림동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는 행복한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선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겠죠? 추억 속으로 영영 사라지기엔 아쉬운 공간들이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추억은 덤, 이색적인 분위기로 매력을 더하는 공간재생 카페에서 올해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꾸만 움츠러 들게 되는 추운 겨울, 이럴 땐 아예 밖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한정판 재미. 얼음 썰매면 얼음 썰매, 눈 썰매면 눈 썰매. 지금부터 썰매를 즐길 수 있는 보석 같은 곳들을 소개합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 얼음 썰매가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저기요? 썰매를 하나씩 들고 얼음판으로 향하는 동네 어르신들. 어른세를 떠올리며 시합을 제안해보는데요. 야, 시합 시작! 우와, 다들 마음에 얼음 진짜 무섭신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어린이들도, 우리들도 그냥 어린 시절로 들어온 것 같고, 마음이 한창 그냥 애들 같은 들뜬 마음이랄까? 네, 그래, 너무 기뻐요. 추억을 부르는 얼음 썰매장,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얼음 썰매는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 마을 주민분들, 우리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이 농촌 새마을 사업의 하나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한기 때 주민들이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얼음 썰매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너희들 화이팅! 주동리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얼음 썰매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얼음 위를 신나게 달리는 참가자들. 최민 리포터도 열심히 달려보는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소감이 어때요? 1등이에요, 1등! 1등이 더 좋아요. 바로 그때! 에이, 뭐야, 이런 걸 타야지. 새롭게 등장한 썰매. 이게 뭐예요? 이거 봐봐, 이거 타봐. 바로 서서 타는 두발 썰매인데요. 일단 도전해보는 시메인 리포터. 넘어져봐. 이때 또 다른 썰매의 등장.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달려가 보는데 자동차 여자를 왜 얼음 위에서 타고 계신 거예요, 대체? 몰라요. 몰라요? 안락한 시트, 편안한 쿠션감. 이런 썰매 처음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타요? 꾸준히 하고 있어야죠. 이거를 꾸준히로 한다고요? 하셔야죠. 제가 한다고요? 끌어주세요. 일어나세요. 가시죠. 한 번만요. 소원. 새해
제안을 받아들이는 마음 좋은 제작진. 저 죄송한데 몸무게가 몇 킬로세요? 안 나가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안 움직이. 아 진짜로? 안 움직이잖아요. 다행히 싱싱 잘 나가는 썰매. 이후로도 한동안 VIP 썰매의 매력에 푹 빠진 시메인 리포터였는데요. 이렇게 한참 썰매를 즐기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겨울철 별미 군고구마 먹어야겠죠. 고소한 냄새에 끌려온 시메인 리포터. 군고구마가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이거 잘 익었대. 우리 회원님이 너무 이뻐서. 감사합니다. 먹어볼까요? 자태를 드러내는 노란 속살.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시식에 나서 보는데. 진짜 꿀맛.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맛이 짐작이 가는데요. 군고구마 정말 끝내주네요. 끝내주지 맛있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요번에 요 행사가 있을 줄 알고 저희가 농사를 지었어요. 저기 4월 달서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황금고구마. 저희가 농사 지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겨울에는 뭐다? 군고구마. 황금고구마. 짠! 하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고파요. 언니 여기 뭘 먹을 수 있나요? 오뎅도 있고요, 순대도 있고 떡볶이도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주. 신나게 놀고 먹는 여우무기란. 떡볶이도 하나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음식의 꽃은 이 떡볶이죠. 신나게 얼음썰매를 타고 먹는 다양한 주전부리. 그야말로 별미인데요. 우리 손주 같은 새끼들이 와서 썰매 타러 온다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가짐 협조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올겨울 주동리에서 신나게 얼음썰매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눈썰매장. 사랑해요. 이제 눈썰매를 타볼까? 잠깐만요. 혜인 씨, 네, 왜요? 왜요? 왜? 눈썰매 타려고요. 아니요, 그거 타면 안 되고요. 왜? 제가 드리는 거를 타셔야 됩니다. 뭔데요? 자. 아니, 이건 삽이잖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보시는 거 그대로. 삽자루 아니에요, 삽자루. 아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니 이거 엉덩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거 타고 내려가세요. 이걸 어떻게 타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타고 내려갑니다. 삽자루 간다. 예상과 달리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삽자루 썰매. 성능이 대단한데요. 진짜 이 삽자루 신세계예요, 신세계. 진짜 이색적인 썰매를 즐기고 싶으면 이 삽자루 한번 타세요. 삽자루 썰매의 매력에 푹 빠진 시메인 리포터. 몇 번씩 삽자루 썰매를 타고 내려갔다는데 그녀 말고도 야간 눈썰매의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지금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재밌어요? 여기가 확실히 이 커브 꺾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타게 되네요. 그래요? 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즐기는 신나는 눈썰매. 우와, 재밌어요? 타보세요, 재밌네요. 별빛으로 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 저는 여기 처음 알아요, 오늘. 애들
방학하고 그래가지고 일하니까 낮에는 뭔데 밤에 이런 데 좋은 데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낮에는 못 놀아주는데 밤에 이렇게 노래스럽게 얘기해서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은 눈썰매도 타고 또 빛축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리포터.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꽃들 사이에 있어서 못 찾으셨나? 겨울 한정,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재미. 얼음썰매와 눈썰매로 가을 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